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어르신. 자식 눈치 보며 밥 한 끼 얻어먹는 노년. 요양원 갈 돈이 없어 좁은 방에 갇혀 사는 최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인생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병원 하나, 밥 한 끼, 친구 만남 하나도 내가 아닌 남이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늙어서 돈이 최고의 힘인 이유 4가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10분 마음의 쉼표에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내 인생, 내가 운전하는 힘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도 이제는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이 집은 불편하니까 이사 가요.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결정권의 상실이 있습니다. 자식이 대신 정하고 요양보호사가 대신 정하고 시설이 정해주는 일정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70대 후반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 입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 가능했던 이유는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생활비, 간병비 모두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자식들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비슷한 나이였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연금은 적었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시골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식사시간, 취침시간, 산책시간까지 모두 요양원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묵는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생활뿐 아니라 자유도 사라집니다. 요약하자면 돈이 있으면 내가 선택합니다. 돈이 없으면 남이 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현실 구조입니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결정권이 없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은 삶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자유는 소득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을 챙기고 소액이라도 저축을 유지하십시오. 매달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선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돈은 사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생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있어야 병원, 주거, 식사, 일상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존엄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품격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자존심입니다. 평생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남의 눈치 보며 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돈이 사라지면 그 자존심은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이번 달엔 좀 도와줄래? 이번엔 내가 대신 내줄 수 있을까? 자식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엄마, 요즘엔 우리도 힘들어요. 그 순간부터 말이 짧아지고 눈치가 생깁니다. 전화 한 통, 밥 한 끼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때부터 존엄은 눈빛과 침묵 사이에서 무너집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75세. 평생 식당을 하며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다리가 부어도 내 손으로 살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생겼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 되는 게 제일 기쁘다. 식당 시절 버릇처럼 식사비는 늘 직접 계산했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지세요. 그 말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품격이었습니다. 최민호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세월이었지만 준비가 없었습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연금으로는 약값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이번 달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은 처음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몇 달 뒤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가 깊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민호 씨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장 주지 못하고 식탁에선 웃음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돈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 못했지만 돈이 없으니 나는 초라해졌다. 요약하자면 돈이 있으면 베푸는 인생, 돈이 없으면 빌리는 인생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늙느냐로 결정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주고도 당당한 사람으로 늙을 것인가. 그 차이는 준비된 경제력이 만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할 힘을 키우십시오. 그 힘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품격입니다. 돈이 품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품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경제력 위에서 지켜집니다. 셋째, 잃어버린 권위와 존중이 돌아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권위였습니다. 경험이 곧 지혜였고 연륜이 존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중받지 않습니다. 경제력과 자립이 권위를 결정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돈이 있으면 조언이 되고 돈이 없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강대식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80대 초반이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자산을 모았습니다. 작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 꾸준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자녀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열리면 모두가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의 말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조언을 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도 도왔습니다.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습니다. 반면 정수진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비슷한 나이였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소득이 끊겼습니다.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식탁에선 늘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리면 아무도 할머니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몰라도 돼요.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이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을 아끼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경제적 의존이 깊어질수록 존엄과 존재감은 작아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말에 힘이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존재가 투명해집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생활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의 위치, 사회에서의 대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까지 바꿉니다. 현대 사회에서 권위는 나이보다 자립 능력에서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반대로 의존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정권 밖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립 구조를 만드십시오.
소액이라도 꾸준히 수입이 생기게 하십시오. 그것이 존중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경제력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넷째, 가난이 부르는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외로움이 같은 건 아닙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서 외로운 사람도 있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서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이 만든 외로움입니다. 가난한 노인은 관계를 줄입니다. 만남을 피하고 약속을 미룹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나가면 돈 쓸 일이 생긴다. 이번에도 얻어먹을 순 없지. 그 생각이 쌓이면 발걸음이 멈춥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해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말로 돌려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연락은 줄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결국 혼자 남습니다. 안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2세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연금이 있었고 작은 상가 임대 수입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사람 관계도 활발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친구들과 등산을 갔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끔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고 자원봉사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하루엔 대화와 웃음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홍만수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적었고 저축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같이 밥이나 먹자고 연락했지만 식사비가 부담돼 거절했습니다. 몇 번 거절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거의 혼자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웃과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지자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가난은 몸을 병들게 하기 전에 마음부터 고립시킵니다. 요약하자면 돈이 있으면 사람을 만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모임을 나가려면 교통비가 필요하고 식사 한 번 해도 비용이 듭니다. 그게 부담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어집니다. 현실적인 대책은 단순합니다. 첫째, 매달 일정한 여가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작더라도 꾸준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두세요. 둘째, 관계비를 낭비로 보지 마세요. 그건 건강과 정신의 유지비입니다. 셋째, 소득 구조를 하나라도 남겨두세요. 월세, 연금, 소일거리 금액이 아니라 자립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넷째, 외출 습관을 유지하세요. 사람과의 대화는 노년 우울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가난하면 고립되고 고립되면 병이 옵니다. 결국 건강, 관계, 존엄 모든 게 함께 무너집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늙어서 돈이 최고의 힘인 이유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할 수 있는 힘. 돈이 있으면 내 삶을 내가 선택합니다. 없으면 남이 정합니다. 둘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품격. 돈이 있으면 베풀고 존중받습니다. 없으면 부탁하고 눈치를 봅니다. 셋째, 잃어버린 권위와 존중의 회복. 경제적 자립이 곧 권위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삶이 존중을 만듭니다. 넷째, 가난이 부르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단.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관계가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엔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도 품격도 관계도 잃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끝까지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늦지 않습니다.
작은 연금이라도 만들고 소액이라도 저축하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 구조를 확보하십시오. 그게 바로 당당한 노년의 시작점입니다. 돈은 욕심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존중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쉼표였습니다.